청년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뭐든지 다 그 정의를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 30분 정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영상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화 속에서 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배가 아프시면 병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놀러 가고 싶으면 관광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 이 집이 몇 채 있는데 그 동네 안에서 몇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도 팔고 또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물물교환, 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는 전통적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성 있는 지역사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역사회를 우리가 물리적 지역사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 진구, 이 동네 안에를 우리가 전통적 지역사회 또는 물리적 지역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시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백신이 나와야 되고 또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거의 죽지 않아야 되고 그래 그냥 감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1, 2년, 2, 3년 정도는 계속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전통적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비전통적 지역사회,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새 SNS 많이 이용하시죠? 깨톡, 인별그램, 그 다음에 얼굴책 이런 것들 사용하셔서 하시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게 반드잖아요. 반드.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런 걸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 지금 피가 모자라서 A형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A형 피하면 막 헌혈증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이제 물건 사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안 사가지고 그 크고 넓고 그 좋았던 패션 쇼핑몰 막 이마트 뭐 이런 데들이 전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라는 것이 물리적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변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살고 잘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일, 우리 사람의 일을 뭐라고 하죠? 인사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어떤 인사?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이퀄 사람의 일이라는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면대면 사람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부산시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죠. 300만이 넘어요. 300만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구로 나눴죠. 구로 나눴잖아요. 구로 나눈 것도 너무 넓다고 그래서 뭐로 나눠요? 동으로 나눠버려요. 동으로 나눈 거를 또 뭘로 나눠요? 통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통장님도 있고 이렇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 놓을까요? 나눠 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죠.
아유, 사람을 관리한다라는 어순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관리한다라는 말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볼 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는 볼 관자에 이로울 이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거 관리라는 것은 이롭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관리라고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통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된다라는 기본 이념이 깔려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지역사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데요, 그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그게 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거예요. 예, 통합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도울 때 가려서 돕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돕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랄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돕는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돕는다 해서 통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돌봄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케어. 예. 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돌봄이라는 말은 케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 것. 뭐라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쉽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게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택이나 그룹홈,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근데 여기 왜 그룹홈이라고 넣냐면요, 또 하나의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탈시설화예요. 이 사회복지 현장에는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노인,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양로원, 그 다음에 고아원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양로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요양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동들이 있는 것은 고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새 고아원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요새는 그냥 보육원, 대안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수용의 의미였어요. 수용.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그 시설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요?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돼, 안 어울려 살아야 돼요?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 인권의 문제잖아요. 당신네들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도 싫어하고, 바깥에 나가서 뭐 할 거냐? 이렇게 해가면서 가둬둔다라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하는 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쳐도 적어도 그 시설 안에서 밖에 나와서 장도 보고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탈시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탈시설화라는 게 시설을 없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탈시설화에서 시설을 없앤다라는 건 아직 우리가 시기상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교육을 왜 하죠?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엔 생각이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얘기하는 탈시설화라든가 뭐 시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엔 보수적인 것에서 약간 개방적인 것으로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홈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는 뭐냐면요, 그래, 시설에선 살기는 살되 딱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기 원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급여라고 얘기하면은 매달 25일날 받는 월급을 급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복지 용어에서 급여는 줄급, 줄여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급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그래요? 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지 급여와 서비스라고 할 때 저 급여에는 현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에는 6개의 급여가 있어요. 일단 현금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장제급여, 출산급여, 그 다음에 주택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장제, 출산 뭐예요? 장제는 뭐예요? 죽은 사람, 말 그대로 장례비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출산급여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아이를 낳는데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급여를 줄 수 있는 거고, 교육급여는 우리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한다?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짜,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급여는 뭐예요? 집에 대한 문제도 일정 정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욕구로 나눴죠.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의, 식, 주, 성.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다치기 싫어, 뭐예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엔가 소속이 되고 싶다, 나는 어디 직장에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가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인정이라는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테야요 라고 얘기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개인의 욕구라는 건 이 5가지 욕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나 혁신적이지 세계적으로는 혁신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는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아니 강사님 왜 앞에다가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르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저렇게 써놓은 걸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대통령님이든 총리님이든 누가 야 우리 이 지역사회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게 좋아. 그런데 같이 살려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거 인정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얘기해서 만든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보건복지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1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발표를 2018년 6월 5일 날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케어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향하고 있다라는 건 실현된 거예요? 아니면 실현할 거예요? 실현할 거예요. 실현할 거예요? 아직 실현된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실현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 가치를 보시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인권이라는 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인간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건 얼굴이 검건 하얗던 황인종이든 다 어떤 거다?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인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삶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거기서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우리랑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여러분들 2년마다 4년마다죠. 4년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뭐 시장, 도지사 다 뽑잖아요. 근데 저희 대통령 있고 국회의원 있는데 또 시도지사는 왜 뽑아요? 그건 뭐냐면요,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몇 사람을 관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인원수만큼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전국을 246개 시군구로 나눠서 그걸 지방으로 분권을 줬다. 그래서 뭐 여기 옛날처럼 뭐 중앙집권 나는 왕이다, 내 말을 다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니네 동네는 니네 동네에 맞게 정치를 하라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지방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내실 때도 세금 내실 때도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있고 뭐가 있다? 지방에다 내는 지방세금이 있죠. 그래서 지방세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뭐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돕는 거니까 그것도 지방분권에 대한 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일자리 창출.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동네에 사람이 있으면 뭔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뭔가 하고 산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 소속의 욕구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다? 일자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죠.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인식 제고 및 참여 강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나름대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움받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니고요. 서로 돕고 돕는 이런 상호작용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이나 도움 주는 사람이나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설명할 때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추진 과제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죠.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야, 돈 많이 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는요. 돈 많이 들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요.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발굴해냄으로써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 확충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병원 체계가 또 하나 있죠. 가장 좋은 거 보건 서비스, 보건소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지역사회 안에 아주 체계적인 건강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서 돌봐주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료도 저기 간다고 해서 당신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저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어딜 가든 어떻게 되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동네 안에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동네의 자원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추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많죠. 예, 글자 많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면요.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한두 개 얘기해보자 보면요. 여기 보면 장기 요양 수급자 있잖아요. 어르신 요양보호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에서 22년 9.6%로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맞춤형 건강 서비스 확대,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아프시면 병원 중에 큰 병원을 가요? 작은 병원을 가요? 큰 병원을 가죠. 그럼 작은 병원은 뭐 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요. 영국에 가면요. 주치의제가 있어요. 주치의제가 뭐냐면 영국의 국민들은요. 각자 자기를 돌보는 병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 의사가 공무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담당하는 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각자가 담당하는 환자가 없거든요. 우리 이쪽 병원에서 저쪽 병원을 하면 차트가 막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막 뛰어가지고 가야 되죠. 뭐 진단서 뛰어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동네 의원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치의처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그러니까 아프면은 치료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한다? 예방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방하면은 돈이 좀 덜 들겠죠, 예산이.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의료기관의 사회복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어느 나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사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렸네. 예, 다리 하나가 잘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자, 상심이 큰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럽니다. 퇴원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퇴원해야 돼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사회복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나라 법에 의해서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집 앞에 휠체어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잘렸다. 그러면은 퇴원하세요. 그러면 망연자실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통장님이 와가지고 그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가면은 얘기해주면 되겠지? 라고 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면 진단서 띄워오세요. 아, 이 사람아, 내가 다리가 잘리고 이게 안 보여? 다리가 잘렸으니까 장애인이지 해줘야지. 아니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띄워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택시 타고 병원 가가지고 저 다리 잘린 거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진단서 작성해 와가지고 했더니 사진 찍어 오셔야죠. 증명서 해야 되니까. 지금 또 사진 찍어 오고 이런 것들 서류를 다 해가지고 간신히 만들면 증 하나 딱 내줘요.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되게 빨라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뭐 통신사에도 하면은 감면시켜주고요. 수도국에도 하면은 감면시켜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일일이 전화 걸어서 내가 장애인인데 이것 좀 혜택 좀 받아주죠. 그러면 다 신청을 해주는 본인이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의 사회복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당신이 퇴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설명하는 사회복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는 뭐가 있다? 지역사회 복지관이 있다. 지금 이 설명해 주는 것도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련 등 사회복지 지원에 의한 중간집 시범사업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은 19년 이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예, 실체가 없어요. 자, 요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또 있죠. 말기 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 환자 등 제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가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이 동네에 있기 어려워서 딴 데 가가지고 살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설 위주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에 몇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시면 병원 가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뭐 매년마다 수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지금 4,400원, 5,500원 내시잖아요.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은 약 3만 원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영화에 시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시코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 잘리면은 봉합수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7, 8만 원이면 할 거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나왔어요? 350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아픈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효율적으로 의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입원을 막
그냥 입원할 필요 없는데 입원을 하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자, 커뮤니티 케어 관련 민관 협력 체계도를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각지대 계층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고독사를 하거나 이런데요.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체계, 즉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건 잘못된 말이지만은 웬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예, 세계 최강이에요. 왜 세계 최강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계층별로 다 서비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 부산형으로 또 만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각 구청에 가보세요. 복지에 관련된 과가 몇 개인지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사각지대 계층이 생기고 왜 소외된 계층이 생기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느냐?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옥상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중복수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복수혜가 안 되려면은 어떤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에 위반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하고나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부분으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공공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죠. 그 다음에 민간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 협의기구예요. 그래서 이 협의기구에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고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공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간사회복지관은 민의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의 체계이긴 하지만 민관 협력해서 이거를 공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공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회, 공동모금회, 자립지원기관,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건보공단, 연구공단, 동네의원, 동네학국, 보건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체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삼총사라는 영화에서 보면 All for one, one for al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All for one, one for all.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지에 문외한이어도 이 말은 들어본 적 있다. 뭐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그림 이해되시죠? 한 사람을 케어하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민간협력 체계로.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역 주민이 다 빠졌네요. 그죠? 예. 자, 지역 주민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안에 보면 지역 주민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은 누가 찾아내요? 다 지역 주민들이 찾아내는 거지. 물론 우리 같은 전문직들도 찾아내고 공공기관도 찾아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을 아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사회 주민들만이 지역사회 주민들 안에서 섞여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응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예, 어떤 것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리더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역의 운영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커뮤니티 케어위원 이랬어요. 전 경기도에서 왔는데요. 경기도에는 무한돌봄 하면은요.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한돌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그죠? 근데요.
무엇이든 본질은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 정책은요. 그냥 이름만 바꿔가고 옷만 바꿔 입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울 것도 없어요.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설명한 대로 얘기한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약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대통령들, 여러분의 대통령들이 바뀌시면서 제도, 정책 나왔지만 그 정책은 다 뭘 한다?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한테 보호를 하는 서비스였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한가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결국 네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얘기는 하나구나.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all for one, one for all.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all for one, one for all. 이거 뭐예요? 같이, 공동체라는 우리 안에서 같이 살아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커뮤니티 케어를 하신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어디다 얘기해줘도 돼요. 어디다 얘기해줘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명언이죠? 어디다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 제가 얘기하고도 멋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